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여러분이랑 얼굴 보고 인사를 어제 지금 영상 촬영하는 기준으로 어제 여러분들이랑 교과서를 나눠주면서 인사를 좀 나눈 것 같은데 온라인 계약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수업을 좀 여러분들이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랑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OT 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4단원부터 여러분들의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바뀐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또 설명하면서 여러분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새로 여러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4단원의 첫 번째 시간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4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는 개항부터 시간이 흘러서 아마 역사적인 사건으로 따지면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개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이랑 조금 올해 영상부터 좀 바뀐 게 퀴즈라는 게 좀 나갈 거예요. 아마 영상 중간중간에 하나씩 매 차시마다 하나씩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거 퀴즈를 보시고 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게시물로 답을 남기면 출석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상을 봤다는 것을 좀 인증하는,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아마 온라인 계약을 하면은 요 퀴즈를 토대로 과제물 같은 것들 해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퀴즈를 낼 거고요. 오늘의 퀴즈는요, 우리가 학교에 지금 등교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교하면 학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이나 아니면 게시물에 선생님 따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퀴즈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네, 이제 진도로 나가볼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이고요. 먼저 청나라는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국의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영국이랑 무역을 19세기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무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영국이 이제 중국의 먹는 차예요. 자동차 말고요. 먹는 차 수입 과정에서 그 당시 화폐로 사용했던 은의 유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영국이랑 청나라 이렇게 있던 상황에서 영국이랑 청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끼어들게 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 요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아편은 일종의 마약인데요. 마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그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은 청나라에게 은을 보내고 은이 또 청에서 인도로 들어가고 인도는 그대로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삼각무역의 형태로 이렇게 무역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토대로 이제 아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면 아편이라는 게 나쁜 거라고 보다 보니 아편을 이제 수입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해서 청나라에서 이제 그 광저우로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칙서라는 사람을 어디다 보내냐면 광저우에 보내요. 그래서 아편을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국이 반감을 가지고 영국이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전쟁이 일어나야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1차 아편전쟁에 맺었던 조약이 바로 이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2차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2차 시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개항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항구를 열었다라는 건데요. 개항을 했다는 것은 바로 서양 문물을 수용을 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의 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맺은 조약이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난징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홍콩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5개 항구, 아까 개항이란 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는 협정 관세를 체결하게 되며, 그리고 영사재판권, 우리 한국사 할 때 배웠지만 영사재판권 다르게 얘기하면 치외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사재판권인 치외법권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혜국 대우, 가장 은혜를 받는 국가의 대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조공과 책봉의 질서, 그리고 즉 다르게 얘기하면 중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참히 깨져버리게 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 2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광저우, 아모이, 푸저우, 닝보, 상하이 이쪽에서 이제 그 영국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을 양도한다라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영국 상인이 특허를 얻는 행사하고만 거래하던 관행을 없애고 여기 어떤 상인과도 자유롭게 교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영국 상인 특허를 받은 행상, 요거를 우리 다른 말로 아까 공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행한테만 하던 관행을 없애고 어떤 상인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난징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출입 관세를 설정한다. 영국상에게 개방한 항구에서 공평하게 정해진다는 게 영국과 청나라가 공평하게 같이 정했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매기는 거는 우리나라가 정하는 건데, 이거를 영국한테 허락을 받거나 영국이랑 조정을 하면서 이제 관세를 설정하게 되었다. 즉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의 개항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정치를 막부라는 것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있던 막부가 뭐였냐면 그게 에도에 있다. 그래서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는 지금의 도쿄를 이야기를 하고요. 에도 막부가 서양과 교류를 금지하기 위해서 해금, 바닷길을 막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 여기는 페리 함대는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페리 함대는 바로 미국의 이제 페리 함대가 내항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해금 정책을 하면서 서양과의 교류를 금지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우리가 일본은 아편 전쟁을 봤어요. 아편 전쟁을 더 보다 보니까 더 해금 바닷길을 막는 정책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의 페리 함대가 이제 일본을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군함 시위, 군함을 펼쳐놓고 니네 우리랑 국교 수립하고 우리 못 들어오게 하면 대포로 쏴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반협박에 가까운 이제 함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미일 하친 조약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항구를 똑같이 개항을 하게 되고 제한적 무역을 허용을 했다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함께 맺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항구 개항, 협정 관세, 영사 재판권 등 불평등한 조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게 바로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습지에도 요게 실어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 또 여기 개항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관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채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법으로 처벌한다. 범법 행위를 한 미국인은 미국법으로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형사재판권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일본 개항의 특징이라고 가지고 얘기하면 일단은 청나라처럼 전쟁을 하진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개항과 그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버리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조선의 개항을 살펴보면은요. 고종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고 나서 개항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지만 실제로 개항을 하게 된 거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예요. 강화도 조약 어느 나라랑 맺었죠? 우리 한국사 공부했을 때 기억이 날 텐데, 그렇죠.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고요. 무슨 사건? 그렇죠. 운요 사건. 똑같이 일본이 미국에 했던 거대로 똑같이 조선에게 한 겁니다. 페리 함대가 일본에 왔었죠. 똑같이 운요가 강화도로 오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사재판권 인정 등의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약간 미국이랑 일본과 맺은 미일수 통상조약과 비슷하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개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가 가톨릭을 믿고 있는데 가톨릭을 박해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베트남은 청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처럼 베트남도 청나라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프랑스가 그거를 물리치고 청나라를 밀어냄으로써 제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선교의 자유, 영토, 그다음 한국 개항 등등의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도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차례차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중국이랑 한 아편 전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여기 페리가 내항을 한 일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 그리고 네 번째로 프랑스. 그래서 각각의 맺은 조약 이름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무슨 내용인지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요건 선생님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한눈에 정리라는 말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렇죠. 개항입니다. 개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개항을 가지고 동아시아에 있는 청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베트남 등의 개항의 입장을 각각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랑? 청나라는 영국이랑 무슨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맺은 조약이 난징 조약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랑? 그렇죠. 미국. 누가 왔어요? 그렇죠. 페리 함대가 왔었죠. 함대가 왔었고 그리고 나서 맺은 조약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선은 일본 그리고 무슨 사건? 그렇죠. 운요호가 왔었죠. 그래서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 그래서 똑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베트남은 프랑스랑 했고요. 그래서 맺은 게 제1차 사이공 조약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조선의 그 개항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에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에 개항을 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간 일본이 개항한 것처럼 불평등하게 개항을 하더라. 뭐 요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오늘따라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영상을 보겠지만 영상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손쌤의 역사교실이라고 검색하라고 했었죠. 그럼 나오는 손쌤 채널에서 이 영상 그대로 올라와 있을 거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동아시아 4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쌤이랑 수업용으로 이용되고 이건 괜찮지만 수업 목적 외로 이용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꺼번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빠르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